전 이자카야 7호 운영하는 송호진입니다. 장사하고 있는 차준호라고 하고요. 가장 핫한 쌀 오덕쌀을 운영하고 있는 임철순 대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전 이자카야 7호 운영하는 송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셨나요? 내일 급여 날이어가지고 급여 계산하고 있었어요. 보통 그러면 몇 시에 출근하세요? 뭐 2시 반? 3시? 뭐 그쯤에서 걸어가는데 한 20분 걸려가지고. 개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10월 1일 날 오픈해서 4달째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분 누구세요? 저 친구는 거리에서 밑에 쪽에 고깃집 하는 친구고, 그 친구도 장사를 오래 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도움받고 있어요. 집에 잘 못 가요. 저 친구 때문에. 집을 안 보내줘요. 진짜요? 뭐 맨날 알려달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저도 얘기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마케팅 쪽이나 아니면 영업하면서 손님한테 하는 서비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 차별화를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고 친구 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3달 정도 3달 친구와 이렇게 동고동락 하는 거예요? 같이 힘들고 하니까 의지하면서 시다 올래? 안 걸래. 가게가 엄청 커요. 네. 주방이 커가지고 테이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몇 명 앉으셨어요, 최대? 저희 40명까지 거의 돼요. 마트는 왜 가시는 거예요? 저희 저녁거리 살려고. 네. 맨날 저녁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제 기분에 따라서.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그래도 오늘 직원이 주말에는 더 많아서 중간에 간식도 시켜 먹고 해서 그냥 웬만해서 이렇게 해 먹고 네 그러고 있어요. 절약하는 방식. 네. 그때 다른데 제가 먹고 싶은 거. 파이팅. 고생해. 안녕하세요. 그래도 친구가 생기니까 좀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뭐 경험이 많아서 저는 너무 초보여가지고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먼저 물어보면은 자기 일처럼 막 도와주니까. 체육볶음. 안녕하세요. 가게 준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밥 준비하고. 네, 밥이 제일 오래 걸려요. 이자카야 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동원산업에서 항해사로 근무했었어요. 원양어선. 네, 원양어선. 3년 조금 넘게 해서 타고 왔어요. 저희 동원참치 캔 아시죠? 그거 참치 잡는 일이에요. 캔용 참치를 한 배에 한 30명 정도 같이 고기를 잡으러 다니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보통 해 뜨기 바로 직전? 박명시라고 하는데 그때 일어나서 고기가 있을 것 같은 곳 찾으러 다니고 고기 찾으면은 투망해서 어획하고 이제 만선하면은 근처 섬나라에 입항해가지고 하역하고 그게 이제 1년 동안 반복. 그럼 잠도 배에서? 네, 다 웬만한 원룸같이 다 방이 있고 배마다 좀 다른데 이제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혼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와, 엄청 많이 돌아다니셨네요. 여기 태평양 쪽이고 이제 이쪽이 인도양. 이게 진짜. 헬리콥터. 헬리콥터를 타셨어요? 네, 배 위에 헬리콥터 있는데 배는 아무래도 좀 느리니까 어군 찾으려고 헬기 타고 직접 가서 근데 배가 돌아보고. 되게 크네요. 마지막 날 근무 날짜 기억하세요? 네, 작년 6월까지 이게 저 마지막에 내릴 때 저희 배. 와, 진짜 큰 배구나. 이렇게 떠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별 감흥은 없었어요. 일하는 거 하역 작업하는 이 가다랑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가다랑 얘도 참치예요. 가장 많이 잡은 날이 제일 많이 잡은 게 600톤 정도? 600톤이요? 네. 많이 잡을 수 있는 팁이 있었어요? 그거는 다 선장님들. 이제 저희는 선장님을 보조하는 그런 느낌으로. 선장님이
모든 책임 다 지시고 사고가 나든 뭐 어획에 대한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총 4분 모셨는데 연세가 다 50대, 40대 먹고 자고 일하는 게 다 같이 그냥 한 공간에서 하니까 나중에 진짜 정이 들어요. 네. 가족 같이. 네, 완전 항상 같이 밥을 먹으니까 밥정 된다. 같이 먹었던 밥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제가 처음 배 탔을 때 조리장이 가나 사람이었어요. 그 가나 사람이 끓여준 감자탕이 좀 맛있었어요.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나분들이 감자탕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 가나분들도 가나 사람을 쓰는 거지 이제 실제 한국 조리장님들한테 이렇게 배우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 웬만한 감자탕 집보다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러면은 먹어볼 수 있나요? 그 배 타면은? 그 분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도 또 있을까요? 어쨌든 좀 배 일하다가 제가 밥을 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김치찜 이런 거 그런 거 먹었을 때 사람들 같이 먹고 놀고 그랬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약간 좋아해주고 이러면서 내 가게도 가져야겠다는 꿈을 키울 수도 있었대요. 아 원래 저는 20대 초반부터 요식업 쪽 알바랑 홀 서빙을 많이 했어요. 뭐 제가 한 음식은 아닌데 음식해서 이렇게 내주면 손님들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이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원양어선 하신 거예요? 작은 모 근데 이제 돈을 일단 많이 벌어야겠다. 뭘 하든 20대 때 일해서 통장에 1억 모으자. 20대 초반에 그때 이제 엄청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 네, 지금도 엄청 큰 돈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찾아보다가 과로 전과를 했고 그리고 학교 관련 분들 교수님들 잘 만나서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예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학교 어떤 과예요? 저 전남대 여수 캠퍼스 해양생산관리학 전공이라고 놀고 싶지도 놀고 싶었죠. 그때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초반에 여기서 나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것마저 포기하면은. 그래서 그냥 그 마음으로 한 달만 버티자 하루만 버티자 하다가 이제 좀 어느 순간 또 적응되고 3년 동안 얼마 모으신 거예요? 한 2억 5천 정도 된 것 같고 2억 5천 좀 안 된 것 같고 그만한 보수가 무슨 일을 해도 저는 그 돈은 못 벌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가야 되나 싶기도 사실 이제 꿈을 이룬 거잖아요. 아, 네. 이루고 나서의 심정은 어떻게 됐죠? 오픈 첫날에 되게 기분이 좋았고 하면서 뭐 시행착오 있고 한데 그냥 제 자신한테 계속 물어봤던 거지. 재미있냐? 뭐 아직까진 재밌는 것 같다. 그냥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가 조금 더 행복해지신 거죠? 네, 뭐 저는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이쪽 업계로 계속 하지 않을까. 젊었을 때는 술집을 하고 싶었고 꼭 이자카야가 아니더라도 저 술집을 하고 제가 선짓국 좀 잘 끓이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주신 레시피 있어가지고 선제해장국 한번 언젠가는 차릴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이제 바닷가 쪽에 펜션이랑 횟집이랑 낚싯배 같이 운영하는 한 40 중반 때 제 목표가. 어떤 게 조금 더 높아요? 수익이요? 네. 수익은 못 봤어요. 사실 연말에는 조금 수익은 있었는데 아직 너무 초반이라 제가 시행착오 너무 많이 겪고 있어서 큰 수익은 못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진영아가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좀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세요? 네. 가기 싫어서라도 더 열심히 해요. 아 진짜요? 타고 계신 분들한테 약간 좀 신뢰가 될 수는 있지만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상이 아예 없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결혼 다 하시고 하는데 자식들, 자녀분들이랑 아예 추억이 없고 이러니까 은퇴하실 때 되면은 자녀분들은 또 출가하고 이러니까 금전적으로는 좀 여유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최종 목표가 미래의 와이프랑 바닷가 쪽에서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되게 2달 좀 넘었어. 그래서 원양어선 때는 연애하실 시간은 어떠세요? 네, 그때는 아예 대학교 때는 좀 오래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배 타면서 좀 잘 안 되고 그냥
그냥 저도 시간 없고 이러니까 중간에 사실 좀 쉰 것도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때 간호하면서 쉬고 그때 좀 코로나 이제 결국엔 좀 어머니 잘 안 돌아가시고 다시 배 타서 이제 마저 타고 20대 좀 중후반 그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보내드리고 나서 다시 배 탈 때도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한국에 있었으면 더 망가졌을 것 같아요. 좀 방황 아닌 방황도 하고 2달 정도 힘들어 하다가 바로 배 타러 나왔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오히려 배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하니까 또 그래서 더 버텨진 것 같아요. 어머니랑 이렇게 간호하면서 거의 몇 달간 시골집 구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되게 부족하다고, 인생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거를 빨리 찾아서 제가 이제 배 타기 싫어하는 건 알고 계시고 그때 좀 더 구체화 시킨 것 같아요. 이거를 더 계획 잡고 많이 맞나 모르겠네. 근데 이자카야 메뉴는 사장님이 다 먹으세요? 일단 생선이랑 그 야키토리 쪽은 제가 그냥 원래 계속 했던 그런 거라 이로리라는 방식인데 오마카세 고급 조리법 여기다 옮겨놓은 거죠. 이렇게 모래 자갈 이렇게 깔고 그 위에다가 숯 얹어서 옆에다가 꼬치로 꽂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냥 생선 구워 먹는 거랑 맛이 어떻게 달라요? 기름진 생선을 여기다 구웠을 때 담백하고 좀 숯향 이런 게 좀 난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숯 넣어야 되는데 미리 좀 해놓으려고. 그럼 이 이로리 구이한 식으로 일본에서 먹어보셨어요? 네, 일본에서도 먹어보고. 근데 애초에 이걸 하게 된 게 이자카야에 야키토리랑 이런 탕류, 회, 사시미류 이런 거는 너무 많아서 뭔가 한 개는 있어야겠다. 좀 시그니처가 막 찾고 있었는데 마침 괜찮겠다 싶어서 해봤죠. 해양 쪽으로 네. 배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생선류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전문 셰프님들 이런 분들에 비하면 요리 지식은 많이 없는데 먹기는 잘. 네. 아, 싱싱한 채로 많이 먹어봤어요. 네네 그렇죠. 지금 여러분 택배 온 것도 다 소품들 그런 거 시킨 거라. 생선? 아니요? 미키마우스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귀엽지 않아요? 미키마우스 여기 가리려고. 괜찮지 않아요? 좀? 사장님 매출은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아직 너무 초반이라 계속 팍 달라져요. 12월에 통틀어서 12월요? 네. 3,500. 네. 좀 더 나와야 돼요. 그게 지금 이윤이 어떻게 돼요? 8,900은 남았던 것 같은데. 네.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장님이잖아. 네? 지인들한테 맨날 힘들다 해가지고. 근데 계속 적자였어요. 10월, 11월은 10월달 진짜 1,500 적자 먹고 제가 일주일 무료로 공짜로 퍼줬거든요. 약간 가게 알리고 싶어서 장사 초보의 실수였죠. 창업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창업 비용, 뭐 보증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억 좀 넘게 들었어요. 배에서 다 보신 돈 여기에 다 투자하셨나요? 그렇죠. 근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손님이 없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냥 자신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제가 만족을 시켜드릴지 그런 게 조금 두려웠죠. 첫 손님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벙쪘어요. 그냥 어서 오세요도 말도 못하고 그냥 왜 들어왔지? 이러면서 아 맞다 오픈했지? 이러면서 앉으세요. 설레진 않았어요? 완전 설렜죠. 그날 진짜 잠도 못 자고 원래 잠도 못 자고 그랬었는데 몇 주 동안 첫 손님은 뭐 시키셨어요? 고등어 시키셨어요. 그때 이제 다 공짜로 팔고 있었거든요. 소주 3병 드셨었나? 다 기억하시네요. 네. 그 첫 손님은 기억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하세요? 남자분이셨고 저보다 조금 나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한 30대 중반? 저 여기
이게 10월에만 10번 온 것 같아요. VVIP죠 진짜로. 사장님이랑 언제부터 친구신 거예요? 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다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사업하고 싶어 하셨던 거 알고 계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되면서 장사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서로 해가지고 아 그때부터 장사하고 싶다는 걸 좀 알고 있긴 했었어요. 원양어선 때도 몇 번 많이 보셨어요? 원양에서 내렸을 때 많이 몇 번 봤죠. 어때요? 친구가 보기에는 그때랑 지금이랑 그때는 완전 시껌둥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사람 된 사람들한테 잘 번다고 했는데 부럽진 않죠? 엄청 부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쉬는 날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저는 그 일을 못했을 것 같아가지고 볼 때는 어때요? 저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여기 오픈하는 걸 쭉 계속 봐왔거든요. 가게를 차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인테리어하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긴 해요. 파이팅 해줘. 또 육군 군인 출신으로서 이런 좋다. 힘든 생활의 끝에서 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거가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는 행복만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면서 근데 정말 맛있어요. 맛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네. 오늘 장사 잘 마무리됐나요? 네. 얼마 보셨어요? 오늘 망했는데. 원래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주말엔 차줬었는데 오늘은 좀 끊기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안 피곤하세요? 네, 뭐 괜찮아요. 이제 조금 적응됐어요.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어찌 보면 또 바다 쪽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육지에 제가 정착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고 지금 더 열심히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까지는 지금보다 더 키우면 키웠지 여기서 멈추진 않을 것 같아요. 목표는 세계 운영하는 거. 시청자분들한테 응원이나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고. 저도 막 성공한 그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어려워서 다들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게 많으니까 부딪혀보고 대신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자기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전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젊으니까 젊을 때 더 도전하고 그 기세를 이끌어서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야치로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장사하고 있는 차준호라고 하고요. 예. 그 은평구에 있는 회담따라는 횟집 하고 있고요. 차준호라고 합니다. 아침은 드셨나요? 식사하고 출근하세요? 아니요, 아침은 거의 안 먹어요. 잠을 조금만 더 자고 출근을 하고 이런 느낌이라 관심 받고 싶어 해가지고. 아이 이름이 뭐예요? 시온이요, 시온이. 시연이 몇 살이에요? 세시면 몇 살? 시연이도 아버지께서 횟집 하시는 거 아세요? 아, 모르지 않을까요? 그냥. 물고기 파는 사람. 예, 그냥 가끔 물고기 보고 싶을 때 와가지고 그냥 물고기만 보고 그냥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가 되게 어리신 것 같은데 벌써 아, 그래요? 아기도 5살이나 되고 결혼을 엄청 일찍 하셨나 봐요. 어쩌다 보니까 일찍 하게 돼서. 예. 혹시 어떻게 두 분이 만나셨는지. 아, 친구 소개로 처음에 만나가지고 5년 됐죠? 예. 주말에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서운한 거는 없고 너무 바쁘니까 몸에 무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서포트 해주시는 호텔이라기보다는 그냥 가게 차린다는 것도 갑자기 그냥 나 가게 차릴 거야 하고 차려서 저도 그냥 알겠어 하고 그냥 맡겼는데 그게 잘 되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좀 도와주고 싶고 가장으로서 딱 결단력이 별로 그렇게까지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만약에 망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감당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 밥벌이는 하겠지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냥 매출 어느 정도 되셨는지도 한번 최근 매출로는 한
2억 3, 4천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집을 자가로 들이시는데 횟집이 큰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 청약이 도움이 됐죠. 아. 예. 다시 해야 되나요? 그냥 운 좋게 됐어요. 이제 좀 인생에 운이 조금 많이 따라주는 케이스여서. 여기 빠이빠이 해줘. 이거 한번 해줘. 해줘. 그럼 아빠 갈게. 가방에 보통 뭘 챙기세요? 가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줄까요? 이거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죠? 지갑, 카드 지갑이랑 현금 지갑이랑 그냥 비상용 현금이랑. 현금을 이렇게 뭉치로 그냥 잔돈빼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현금 들어올 게 조금 있다 보니까 계속 입금하기도 귀찮기도 하고. 예. 아까 말씀 주시긴 했는데 가게 위치를 지축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건 진짜 집이 여기라서 그래도 관리가 쉽고 하려면은 집이랑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집 주변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돈을 더 벌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더 좋은 상권을 막 알아보고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 아까 가족만 먹여 살리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었고, 그 정도면 지금 저 자리에서 그냥 충분히 하겠다 이 생각을 가졌던 거라. 근데 그런 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결정을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수는 봐요.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안 좋게 됐을 때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내 선에서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하다가 감당되게끔 만들어 놓고 해요. 생각하셨던 최악의 상황은? 가장 안 좋은 수가 망하는 건데 감당이 됐어요. 그거는 솔직히 지금 저희 가게를 가보면 알겠지만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진짜 조그만 그냥 저는 포장 가게로만 하고 있는 거라. 여기는 혹시 월세랑? 여긴 보증금 2천에 90이에요. 월세가 엄청 싼 거예요. 초반에 시작하면 재료비 저도 이것 때문에 정확히 다 알아봤는데 딱 한 4천에서 5천 좀 안 됐어요. 5천 정도라고 보면 되던데 그 중에 2천이 보증금이었고 2천에서 3천 정도로 장사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거야 뭐 솔직히 2개월? 2개월 만에 다 제가 다시 회수를 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2, 3개월 만에. 처음부터 좀 최악을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네. 엄청 잘 되긴 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포장 가게다 보니까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한 일주일? 아, 일주일? 예. 일주일이 힘들었어요. 진짜 안 될 때는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 팔고 집에 갈 때도 있었는데, 그 일주일 뒤에 어떻게 홍보하신 거예요? 홍보보다도 메뉴 나가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서비스 물회 같은 거를 줬는데 사이즈가 잘못됐던 거예요. 너무 크게 나간 거죠. 근데 그게 배민 리뷰나 이런 거에 올라가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돼서 좀 막 됐었는데. 아, 근데 잘못 넣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뺄만 했었는데, 됐다. 그거 못 빼서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이러고 그냥 준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 리뷰를 보고 저도요 라고 이렇게 메모상에 적어놨더라고요.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 또 주자 이러고 또 줬죠. 그게 이제 또 뭐 맘카페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시발점으로 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획보다 항상 운이 좀 따라주더라고요. 저는 좀 스타일이 계획을 하면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건 100% 된다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주문이 들어왔네. 아이고. 벌써부터 막 주문이 바로 들어오는 진짜 한 2분 늦었거든요. 지금 2분 만에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생선 동맥에다가 이걸 딱 꽂아요. 딱 꽂은 다음에 이걸 쏘면은 강제로 피를 빼는 거거든요. 빨간 피가 계속 나오잖아요. 생선에 있는 피를 강제로 다 빼는 거라서 비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흰살 생선을 먹어도 다들 피가 고여 있는 거는 맞거든요. 못 끄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귀찮아서 다들 안 써요. 그리고 화로횟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 써요. 거의 이거를 쓰는 데가 숙성횟집. 얘는 무슨 생선 부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럭, 참돔, 광어, 농어 이 4개로 들어온 거예요. 단품 같은 것보다 손님들이 저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보통 손님들이 도미가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비싼 어종이랑 싼 어종을 저희는 가격을 다 똑같이 만든 거예요. 참돔 대짜도 가격이 똑같고 광어 대짜랑. 여름이나 비 오는 날에
회 안 먹는다 하잖아요. 예, 맞아요. 여름에는 보통 뭐가 그래도 나와요? 5월 달부터가 이제 금어기가 끝나서 총알 오징어랑 거의 물에 많이 팔죠. 물고기는 아까 그 트럭 밖에 오는 그거 받으시는 거 예, 맞아요. 어디서 배우세요? 고기? 연안부두요. 인천에서 항상 받는 거고 매일매일 와요. 저희가 어차피 고기가 매일 떨어지니까 수족관이 4개가 있는데 아무리 좀 여유 있게 시켜도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오는 고기는 다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네, 거의 그렇죠. 나 이거 하나 나왔어요? 약간 요거 수분 같은 거를 어떻게 하세요? 알아보고 쓰긴 한 거예요. 아는 사이가 아니라 고기를 많이 쓰니까 일단은 좀 대우가 좀 틀리긴 하죠. 확실히 좀 큰 거래처이신가 보네요. 네, 그래도 이런 보통 동네 횟집 중에서는 제가 봐도 저 같은 거래처가 좋지 않을까요? 고기를 많이 써주는 게 거기 입장에선 제일 좋은 거고 저는 좀 많이 쓰기도 하니까 많이 주세요 이러시죠? 많이 주시나요? 조금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착하게 써주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더 주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배달집으로 차리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조금 친절하지 못해요.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제가 노동력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배달도 약간 소위 진상 소진 같은 사람도 있지 않나요? 예, 있어요. 그래도 홀 장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으니까 배달이 조금 가성비가 더 나오는 게 좋긴 그렇긴 하죠.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와서 2개를 팔았지만 음식점으로 치면 이제 한 4명이 왔다는 거거든요. 어우, 그거 힘들 것 같은데. 처음에 아예 칼잡이는 어떻게 드리시는 군대 갔다 와서 서대문에 2호점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원래 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친구 따라서 한번 배워봤어요. 예, 제가 뭐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할 게 딱히 없었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든 기술 같은 걸 배워보자,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걸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아니요, 그때 당시에 친구는 거의 다 배웠었던 상태고 제 친구한테 배웠었죠. 아, 빨리 얘보다 잘해지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손기술이라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스펙까지 완벽하게 한 건 한 1년 정도? 처음 배우자마자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배웠던 거라서 처음에는 음식점 큰 횟집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그리고 광어 한 마리 잡아보려고 또 저녁에 남아서 고기 한번 잡아보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다치시거나 힘드셨던 적은 없어요? 아, 많이 다쳤죠. 당연히 손가락 베는 거는 다반사였고 그래서 막 베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일을 하면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 식당만 계속 다니다가 창업하신 거예요? 아니요, 여러 군데 좀 많이 다녀봤어요. 왜냐면 이 가게 저 가게를 한번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얼마 정도 모으면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나요? 딱 이 정도요. 한 4천에서 5천 정도 있으면은 하겠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급하지가 않았었던 것 같긴 해요. 직원 생활로도 그냥 먹고는 사니까. 보통 직원들의 페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냥 제 기준으로 말을 하면은 한 500 정도 받는다고 보면 돼요. 예. 근데 그 정도면은 저는 생활이 됐었으니까 적은 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적진 않죠. 음식점 같은 경우가 다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제 애도 있고 열심히 벌어봐야겠다 이 마인드로 시작을 했던 거라 가정 계획도 있으시고 좀 벌어야겠다 해서 결심하신 거예요? 진짜 결심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계획하면 좀 많이 틀어지더라고요. 그 사장님 혼자 쓰시나요? 아니요, 이제 1시 좀 안 돼서 동생이 하나 와요. 예, 이거 혼자서는 절대 못 하고요. 원래 여기 TO가 3명이에요. 여기서 고기를 잡아주고 여기서 2명이서 거의 같이 썰어요. 12월에는 그냥 계속 동시에 같이 2명이서 같이 썰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지금 그 동생이랑 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직원으로 계실 때 힘든 점이랑 지금 사장님으로 계실 때 아,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직원으로 있을 때는 가게가 바빠서 몸이 힘든 것가 좀 가장 컸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몸이 힘든 것보다는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드신 부분은 없어요? 그러게요. 뭐가 있을까? 이유는 모르겠잖아요. 아, 그냥 좀, 예, 좀 힘들더라고요. 가정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지금 가장이시니까
집안일은 거의 신경을 잘 안 써서 제 와이프가 다 알아서 해요. 예, 진짜 그거는 참 복이죠. 진짜 바쁠 때는 점심부터 돈이 나요. 그렇죠. 원래 계속 들어왔어요. 이걸로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을 넘게 파는 거예요, 항상. 대방어도 지금 35,000원, 55,000원, 75,000원 그렇게 파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1,500을 팔았다고 제일 많이 팔았던 게 그거니까 그냥 200접시가 넘어간 거란 말이죠. 횟집이라고 단가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진짜 박리담에 그냥 하나 팔아서 몇천 원 남기자. 이게 그냥 쌓이는 거니까. 아 그러면 거리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고 하니까 회를 잡는 직업을 추천을 하시나요? 음식 장사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해요, 솔직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진짜 회담따들이 다 잘 되고 있긴 하는데 저 같으면 음식 장사를 지금은 추천을 해야 되나?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힘든 시기인데 제가 지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하면 다 잘 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쉽게 퇴사하지는 말아라. 아, 근데 솔직히 하고 싶은 거는 추천을 해요. 자기가 만약 이게 많이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민을 하면은 저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자기가 그 뒷감당이 될 것 같으면 해보고 뒷감당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인생 빠꾸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가맹점 얘기하셔가지고 그 가맹점 어디 있는지만 한번. 가맹점이라기보다는 친구, 아까 그 말했던 저를 알려줬던 그 친구가 쉽게 말하면 불알 친구인데 여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걸 하나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기 서대문구 여기랑 또 가까워요. 한 거리로 치면 한 9km, 8km 정도라서 배달 지역도 안 겹치고 딱 좋아요. 그래서 저도 서로 이제 이렇게 커가면 좋겠다. 이제 자리 잡자 이런 마인드로 좀 도와준 게 있죠. 그러고 송도에 하나 있어요. 송도에 아시는 분이 하나 있는데 다 그냥 지인들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송도에 계신 분은 저희 가게에서 일을 배우시고 이거 똑같이 한번 차리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그러세요. 이러고서 그냥 똑같이 한 거라서 그걸로 인해서 막 돈을 벌라고 막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서로 좋게 돈 욕심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제가 뭐 잘났다고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 뭐 알려준다고 해서 제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전 따로 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네. 금방 빼자. 본격적으로 지금 다들 저녁 타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누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예, 이 정도 그거 아니에요. 바쁠 때는 얼마나 바쁠 조용히 있어요, 그냥. 네, 때처럼 돌아가시는. 네, 조금 한 1시간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쪽에서는 이제 주문 받고 그다음에 주문 오는 거 받으면 바로 한국가서 자르고 하는 게 네, 맞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혼자서 일단 못 해요. 이 정도 되면은. 구조화되게 만든 것도 대표님이 다 생각하신 거예요? 혼자 못 하니까 한 명씩 들어온 거죠. 라방중, 방호그룹 대짜. 같이 일하시는 뭐 실장님이나 직원분들 채용은 어떻게 하세요? 그 실장님들 부인 구직하는 그런 게 있어요. 밴드. 그런 것도 있고 원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 저 뒤에 있는 동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는 동생이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질문 드리는 중간에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네요.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고 제가 바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힘든 걸로 투정 부리면 안 되죠. 진짜 이거는 복 받은 거고 다른 분들 진짜 자영업자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힘든데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 바쁜 손님 주소 요즘에 배민원이랑 그런 쿠팡이츠가 저희한테 주소가 안 떠요. 주소가 안 떠서 그냥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은 얼굴을 기억하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여기 자주 오시나요? 네, 내가 신선하고 좋아서 제가 많이 구입을 하죠. 괜찮다. 오늘은 뭐 주문하셨어요? 미용실 왔다가 지금 우리 아들이 광어 떠오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으세요? 구체적인 방향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좀 유지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그냥 제가 지금 이쪽에서는 제일 잘 되는 가게니까 초심 안 변하고 그냥 항상 이런 퀄리티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돈도 벌지 않을까요? 제일 잘 나가는 가게로서의 자부심이 있으세요?
쓰시네요. 그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왜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중중중. 저희 채널이 인생은 기세다라는 채널이거든요.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행이다 하면 닭살 돋잖아. 낭만은 나무 아닐까요? 낭만이지 않을까요? 여행 같은 하루하루가 틀리니까 전 그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항상 안 짜는 것도 있고, 제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게 재밌어요. 아까 질문드렸던 네. 창업 중에 하고 싶은 말. 다들 이게 힘든 일이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안 배워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솔직히 배워보면 나중에 경제적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경쟁력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해보고서 나중에 감당을 해보시고, 다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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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쌀 오덕쌀을 운영하고 있는 임철순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뭐 출근 가기 전에 커피 드시나 봐요. 네, 한잔하고 네, 가는 편입니다. 쌀 관련해서라고 들었는데 아침을 네.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네, 점심에 먹으면 돼서 보통 점심을 좀 맛있게 먹는 편입니다. 지금 이른 시간인데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보통은 뭐 한 8시 반 정도? 뭐 엄청 일찍 나가진 않고요. 오늘 여유롭게 준비하신 편이에요? 예, 뭐 오신다고 해서 부랴부랴 조금 일찍 오늘은 서둘렀고요. 네. 갈까요? 네, 집을 엄청 예쁘게 꾸며놨어요. 네? 아, 그래요? 저런 인형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거. 아, 선물 받은 네. 거예요? 차 타고 가세요? 네, 차 타고 가요. 저기 이쪽.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출근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7년 정도는 그 애슐리에서 네. 거기서 이제 관리자로 좀 일하다가 네. 그러고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쌀 회사에서 일했어요. 안에서 마케팅 업무 하신 거예요? 아니요. 쌀 관련해서는 전체 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수매하는 것부터 맡아서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 쪽 유통처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왜 갑자기 퇴사 결심을 하신 거예요? 퇴사 결심. 뭐 쌀 시장에서 좀 고착되어 있는 이런 유통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꾸고 싶고 뭐 요즘 이렇게 SNS를 활용한 쌀을 운영하는 게 없다 보니까 직접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응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 주변에서 말리진 않으셨어요? 네, 오히려 뭐 말렸던 사람은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말리 너 이거 맞니 이거? 약간 두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없지는 않죠. 모든 선택에 두려움이 없지는 않는데 되게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하게 될 때 아이템을 어떻게 그럼 고르신 거예요? 쌀 시장에서 이제 종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남들은 이제 뭐 쌀 시장에 대해서 막 죽어가고 있다, 뭐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쌀 소비량 그 양 자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어떤 방식으로 좀 판매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창업할 때 도움 주셨던 분들도 있어요? 많죠. 가장 사업적으로 좀 결정적으로 도움 주셨던 분은 이제 고령에 현재 쌀을 같이 이렇게 협업하고 있는 임세철 성우님도 큰 도움을 주셨고, 또 청년 그 네일센터 쪽 센터에서도 저희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덕에 잘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여기는 구리 청년 센터고요. 제가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네네. 정봉수 사모님. 안녕하세요. 김영우 대리님. 안녕하세요. 김영우 대리님. 보통 여기서는 어떤 업무 하세요? 사무 업무를 여기서 전반적으로 하고요. 그 미팅이나 아니면 뭐 촬영 이런 것들 여기 아래층에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엄청 캐릭터가 귀여운데 아, 네. 귀여운 오리 모양 BI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오리로 하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네. 네. 보시다시피 저희 휴대폰도 이렇게 아, 네, 그 제가 캐릭터를 좋아하시네요. 아까 집에도 인형도 있고. 아,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쌀과는 다르게 그 SNS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활용해서 고객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캐릭터가 좀 필연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브랜딩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했을 때 초기 자금 같은 것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무자본으로 시작했어요. 진짜요? 자본을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쌀을 이제 판매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막 마트 이런 데 가서 프라이팬도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생계 유지하면서 네, 브랜딩 자금도 만들면서 법인 설립할 때 이제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설립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게 맞나 싶죠.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를 가능성을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하는 시기니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좀 힘들었던 날도 있었어요. 브랜딩 하면서 2주, 3주 동안 거의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 그때 이제 뭐 몸적으로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와, 2-3시간씩 자면서. 네, 왜냐면 낮에는 프라이팬 팔고 저녁에는 이제 브랜딩 일을 또 따로 써야 됐어서 그리고 또 그때는 투자 유치라든지 IR 자료 같이 준비해야 했고 그래도 그 시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잃을 게 없는 시기고 네, 앞으로 더 해나갈 것만 좀 생각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사업하면서 가장 높았던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자랑해 주실 수 있나요? 매출로는 25억 정도가 가장 높았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근데 쌀 자체가 이 이익률이 많이 높지 않아서 네,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표창장도 있는데 저희 이제 시에서 여기 발전에 기여했다고 표창해 주셨는데 22년도에 이제 좀 성과가 좋아서 여기에서 이제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쵸. 네, 뿌듯함도 있고 좀 보람이 되잖아요. 대표님 자랑 한 번만 들어봐도 되나요? 네? 지금 멘트가 바로 하네. 이렇게 해야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대표님은 매사에 항상 열심히시고 이 회사를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령은 언제 내려가세요? 4월 지나고서부터는 이제 모내 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싹 틔우고 할 때 그때서부터는 현재 상황도 이제 봐야 되고 뭐 기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이사항도 이제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한국인한테 쌀을 진짜 놓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표님의 쌀이 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포인트가 있나요? 제일 이제 신경 써서 준비했었던 거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맛. 이 쌀이 가지고 있는 뭐 윤기, 찰기, 단맛 이런 기본적인 맛을 가장 먼저 챙겼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쌀 맛이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달라야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밥에서 올라오는 단맛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쌀을 테스팅을 했었는데 이제 신품종으로 나온 친들미가 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쌀만큼이나 또 단맛이나 어떤 맛으로 굉장히 품질이 좋아서 비교적 저렴하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어서 쌀을 또 채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래층 내려가 볼까요? 네. 스튜디오 촬영실인데 저쪽에서 이제 상품 촬영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라이브 쇼핑이나 이런 것들도 이쪽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공간입니다. 구경 잠깐 해도 해도 사실 여기가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저기 저쪽에 찍은 거 있고 이쪽에 촬영 지금 저희 진행하고 있는. 촬영도 그러면 직접 하세요? 네, 저희 제품은 저희가 직접 촬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몰랐을 것 같은데 약간 공부하신 거예요? 촬영이요? 네. 그렇죠. 맨 땅에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잘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 여기 입주한 기업 중에 또 촬영하시는 또 이런 미디어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서 이렇게 도움도 받으면서 배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경력이 4년? 4년? 4년 근데 정도. 뭐 저희가 하는 건 어쨌든 이렇게 컨셉샷이나 이렇게 하는 거라서 엄청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전에 네. 그 애슐리에서도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7년이나 일하셨다 그러는데 네. 회사를 그때요? 결심한 이유.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를 애슐리 현장에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했어요. 매니저를 했는데 좋은 기회로 이제 이랜드 외식 본사로 가서 마케팅 팀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마케팅 팀에 들어가니까 항상 밖에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무실에 이제 앉아서 일을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항상 돌아다니고 사람 상대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적성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과감히 퇴사했죠. 아주 과감히. 그때는 주변에서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말렸어요. 진짜? 부모님께서 말렸어요. 너 그렇게 고생하고서 왜 퇴사하냐. 근데 그리고 나서의 뭔가 다른 플랜이 있으셨어요? 네, 한 7년 일하고 나니까 약간 좀 현타가 와서 그때 한 2달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쌀 회사로 가서 네. 이제 회사 차린 지 한 4년 정도 된 네. 건가요? 4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저희가 이 오덕살 맨 첫 게시를 했을 때 재구매가 딱 들어왔을 때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쨌든 제가 만든 이 브랜드가 이렇게 들어맞아서 그 다음 이 쌀을 또 찾아줬다는 걸 처음 느꼈을 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첫 행사했을 때요. 첫 행사했을 때 첫 행사니까 이제 직접 생산하는 걸 확인하러 이제 좀 내려갔는데 엄청 큰 창고에 10,000개 이상 이렇게 출고되기 직전에 어떤 그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좋았어요. 되게 가슴이 뭉클했고 가장 보람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령 가서 그 네. 모내기도 막 가끔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쉽게 접해보지도 않았을 거고 처음 해보는 일인데 약간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일손 돕는다고 가지만 저희 굉장히 귀찮아하세요. 약간 도움도 안 되고요. 이제 쌀로서 무언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장님이나 회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예쁘게 봐주시고 해서 약간 이장님이랑 좀 친하신가요? 모내기 철 되면 친해졌다가 약간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네, 그 새참도 같이 먹고 네. 보통 뭐 준비해 가세요? 저희는 막걸리 그쪽에서 이제 새참 이렇게 네. 오덕살로 지은 막걸리인가요? 아니요. 막걸리 만들고 싶어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끌어준 원동력이 있나요? 매출이죠. 네. 사실 매출이 곧 이 소비자들의 관심인 것 같아요.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그 와중에 막 그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약간 댓글 같은 것도 다 보시나요? 그럼요. 직접 남길 때도 많고요. 네. 거기에 좀 리뷰가 이건 심하다 하는 것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상처 많이 받았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네, 뭐 수용할 거 수용하고 편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2억 받고 예전 일로 돌아가기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일하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돌아가실 수 있나요? 아니 안 들어가죠. 절대 안 들어가요. 절대? 네, 2억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벌면 되니까요. 네, 2억 벌려고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채널명이 인생은 기세다. 네. 인생은 기세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멘트가 있을까요? 네, 인생은 기세다. 네, 항상 응원드리고요. 약간 사업 또한 기세인 것 같아요. 자기가 주눅들고 뭔가 나를 믿지 못하면 바로 소비자나 어떤 상품에 바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본인 선택하신 거에 확신 가지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매사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감자 난 다르다 난 강한 기세 감자 난 그냥 감자가 아니야